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의 도박으로 나락에 떨어진 한 소년의 삶을 그립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친구를 위한 헌신적인 선행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한 지휘관의 도움과 자신의 강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의 감동적인 여정 이야기입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던 1990년대 후반 고층 빌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도시의 가장자리에 12사람민이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태생부터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병으로 쓰러지셨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병원비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이내 그 도박은 어머니의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 어머니는 빚더미에 앉았고 그 고통의 무게는 어린 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셨고 민은 홀로 집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는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사장으로 향했다. 작은 몸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은 버거웠지만 민은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늘 먼지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친구들이 학교 후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자신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마음껏 웃고 꿈을 꾸고 그저 어린아이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싸늘한 노동과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민이 힘들게 번 돈마저 도박에 탕진하곤 했다. 민은 피땀 흘려번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해요. 어린 민의 간절한 호소는 어머니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도박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민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통과 실망의 다른 이름이 되어갔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도박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사채업자들은 날마다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민은 어린 나이에 그들의 협박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어머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했다. 민아, 미안하다 미안해라는 희미한 쪽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민은 그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텅 비어버린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민은 그때부터 거리의 불황자가 되었다. 폐지를 주워 팔거나 남은 음식 찌꺼기를 찾아다니며 연명했다. 춥고 배고픈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늘 사람들을 경계했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면 낡은 박스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민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가 우연히 찾아간 작은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정은우였다. 은우는 민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이는 청년으로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은우는 다른 봉사자들과는 달리 민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줄 뿐이었다. 민은 그의 눈에서 어떤 동정이나 경멸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순수한 배려와 친절만이 느껴졌다. 매일 급식소를 찾던 민은 은우와 조금씩 가까워졌다. 은우는 민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봐, 친구. 매일 혼자 밥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어때? 민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은우의 한결같은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은우는 민의 초라한 행색이나 더러워진 얼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왔다. 그는 민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그저 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은우는 민에게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관계의 따뜻함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은우는 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또한 어린 시절 아픔을 겪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아,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우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민의 굳었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민은 은우에게서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은우는 민에게 함께 폐지를 모아 팔아보자고 제안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게다가 같이 하면 덜 심심하고 말이야. 민은 망설임 끝에 은우와 함께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시 곳곳을 누비는 고된 일이었지만 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은우는 지친 민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다. 배달을 마친 후에는 함께 낡은 편의점에서 뜨거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작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은우라는 친구의 존재는 민에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었다. 은우는 민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사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었다. 민은 은우에게서 무조건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경험은 민이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울어줄 친구가 있었다. 은우의 존재는 민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 우정은 민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의 삶은 은우의 존재 덕분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폐지 줍는 일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한민의 삶에는 정은우라는 따뜻한 존재가 있었다. 은우는 민에게 단순히 밥을 주고 함께 일을 하는 동료를 넘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관계의 따뜻함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그는 민에게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도 여전히 온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민은 은우에게서 가족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은우는 민에게 세상의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둘은 함께 폐지 더미를 헤치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낡은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민은 은우에게서 삶을 지탱할 힘과 내일을 꿈꿀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은우와 함께 작은 폐지 수거 사무실이라도 차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민에게 또다시 잔인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은우가 급식소 봉사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간 민은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은우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민의 어린 시절 아픔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담당 의사는 은우가 희귀 혈액암에 걸렸으며 당장 고액의 수술과 장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수술비는 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민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다. 은우에게는 민 외에 다른 가족도 없었다. 민은 이제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친구를 보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민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은우마저 잃을 수는 없어. 그의 주먹은 피가 맺히도록 꽉 쥐어졌다. 그의 지난 삶은 늘 무언가를 잃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잃었고 어머니마저 그를 버리고 떠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빚, 은우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밤낮 없이 폐지를 줍고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찾아다녔다. 낡은 기타를 들고 길거리에서 서툰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철수를 살리는 데 필요한 금액은 민이 평생을 모아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고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어지는 듯했다. 절박함은 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다. 자신의 신체를 팔거나 위험한 장기 매매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그의 머리를 지배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내 목숨을 담보로라도 은우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광기 어린 생각들이 그의 눈을 멀게 할 뻔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은우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은우는 그에게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나,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가 힘들 때마다 은우가 해주었던 따뜻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은우가 늘 자신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하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미는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은우는 누가 돌볼 것인가? 자신이 이렇게 포기하면 은우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은우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미는 무작정 군부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과거 어렴풋이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군부대에서 큰돈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간혹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기회가 제공된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무엇이든 민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대 주변을 배회했다. 부대원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살피고 간부들의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을 눈여겨봤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절박했고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군부대 관계자들은 그를 수상하게 여겨 몇 번이나 쫓아냈다. 학생, 여기 기웃거리지 마. 위험해. 하는 경고에도 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은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했다. 며칠 밤낮을 부대 주변을 맴돌던 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요구하고 자신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어쩌면 군 입대를 통해 은우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에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부대 정문 앞 초병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물었다. 병사님, 제가 군대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친구를 살릴 수 있을 만큼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초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부대 대장에게 민의 이야기를 보고했다. 민의 간절함은 결국 최고위 지휘관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다. 군부대 초병의 보고를 받은 사단장 이도현 장군은 소년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사단장실에서 보고를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민을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는 소식에 민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혹시 내가 폐지 줍는 곳에서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군부대 주변을 서성인 것 때문에 잡혀온 건가? 그의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온갖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사단장실 문 앞에 선 민은 심호흡을 했다. 똑똑.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묵직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단장실 안은 넓고 엄숙했다. 한쪽 벽면에는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 함께 훈장으로 가득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사단장은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연륜이 느껴졌다. 사단장은 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민군, 자네가 친구 정은우 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사단장이 알게 되었을까? 은우의 병명과 자신의 절박한 상황은 몇몇 봉사자와 병원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사단장은 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 친구 정은우 군이 봉사하는 급식소에 오랫동안 후원해왔네. 사실 그 급식소는 내가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았던 곳이라네. 얼마 전 은우 군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네가 그 친구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봉사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네. 특히 자네가 병원 앞에서 절규하며 친구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말에 깊이 감동했네. 민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존재하다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장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친구를 오래전부터 돕고 있었다니.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사단장님은 자신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뜻밖의 인연으로 은우를 도와주셨고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민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제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한민군, 자네의 셀플러스한 마음과 친구를 위한 헌신에 깊이 감동받았네. 자네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젊은이야. 이 사회에 자네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네. 사단장은 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순간 민은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이었다. 그는 늘 홀로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그의 노고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인 사단장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사단장은 이내 민에게 말했다. 정은우 군의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다네. 내가 모든 수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네. 자네의 간절함이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 자네 덕분에 그는 새 삶을 얻을 거야. 민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봉투의 두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의 양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쁨을 넘어 자신의 진심이 통했고 그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감격의 순간이었다. 그는 사단장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오랜 세월의 서러움까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사단장은 봉투와 함께 작은 책자 하나를 민에게 건넸다. 민군, 자네처럼 강한 정신과 올곧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는 군대가 필요하네. 자네가 원한다면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떤가? 군은 자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함께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할 기회를 줄 걸세. 그것은 군 부사관 모집 안내 책자였다. 민은 책자를 받아들었다. 그의 삶에 이렇게 명확한 길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었다. 더 이상 거리를 떠돌거나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살. 어엿한 군인으로서 조국에 봉사하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살. 그는 사단장의 제안에 희미하게나마 꿈을 보았다. 사단장실을 나온 민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의 손에는 은우의 생명을 구한 증거이자 그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고스란히 들려 있었다. 그는 병실로 달려가 은우의 손을 잡았다. 은우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은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선행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고 그는 세상의 정의와 따뜻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만남은 민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더욱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생명을 구해낸 친구가 있었고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사단장님이 있었다. 사단장 이도현 장군과의 만남은 한민의 삶의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였다. 그는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보며
그리고 은우의 병실에서 평온하게 잠든 친구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현실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사단장님은 약속대로 은우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고 은우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민은 매일 병실을 찾아 은우의 손을 잡았다. 창백했던 은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눈빛에도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민아,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민은 그저 은우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의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랐다. 사단장님의 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섰다. 그는 민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민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사단장님은 가끔 민을 사단장실로 불러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의 어린 시절 아픔과 방황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민의 강한 정신력과 올곧은 심성을 높이 평가하며 민에게 군인으로서의 비전과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제시해 주었다. 한민군,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제목이야. 자네의 강인함과 헌신적인 마음은 군에서 빛을 발할 걸세. 사단장님의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는 민에게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스승이 되어주었다. 민은 사단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던 비참한 시절은 분명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도박과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은 그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굶주림과 외로움은 그에게 생존 본능과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가 은우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던 절박함, 그것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던 것이다. 민은 자신의 삶이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다음 장을 이제 자신이 직접 써나갈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행이나 절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결국은 더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민은 사단장님의 조언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흙먼지 날리던 막노동판이나 차가운 거리의 노숙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되었다. 군대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은우를 위한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 즉 타인을 위한 헌신의 가치를 잊을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바로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했다. 그는 결국 직업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넘어 이 사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사단장님께 부사관 임관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장님은 민의 결심을 기특하게 여기며 그의 앞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단장님은 민이 부사관 교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민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와 든든한 지지자가 생긴 그는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강민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사단장 이도현 장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그는 육군 부사관 학교 입교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론 시험을 위해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파고들었고 체력 시험을 위해 매일 새벽 연병장을 달리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합격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어엿한 부사관이 되어 조국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혹독한 삶은 그에게 남다른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선물했다.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 세월은 그를 그 어떤 훈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른 후보생들이 힘들어 포기할 때도 민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 고통쯤이야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민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았다. 찢어진 옷을 입고 거리를 떠돌던 어린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의 간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슴 벅찬 감격에 눈물이 핑 돌았다. 부사관 학교 졸업식 날 민은 연병장에 서서 자신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그 계급장의 무게는 그에게 벅찬 책임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던 고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이었다. 그의 삶에 이토록 명예로운 순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부사관이 된 민은 소대원들을 이끄는 분대장이 되었다. 그의 책임감은 막중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가 아니라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어린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무 만족도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였다. 그는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해주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때로는 고집불통인 병사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불의를 보면 단호하게 맞서야 했다. 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병사들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거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에게 은우와 사단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도 너희들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태도는 병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그는 존경받는 분대장이 되어갔다. 병사들은 민을 형처럼 따랐고 그의 리더십 아래 소대는 늘 활기 넘치고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민은 부사관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인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의 삶은 군복처럼 단정하고 견고하게 다듬어져 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고난의 흔적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군대라는 조직은 민에게 제2의 고향이자 그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주었다. 민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은우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은우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민준의 도움으로 작은 폐지 수거 사업을 시작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친구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민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이 삶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나갔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강하늘은 부사관으로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감을 찾았다. 그는 주말이면 종종 은우와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 은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하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작은 폐지 수거 사업을 시작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은 은우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던 하늘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다. 군부대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갔다가 우연히 김세은 씨를 만난 것이다. 세은 씨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하늘의 복잡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은 씨는 하늘의 묵묵하고 성실한 모습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하늘은 세은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망설여졌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어린 시절, 거리에서 구걸하고 폐지를 주어야 했던 비참한 기억, 어머니의 도박과 배신 그리고 은우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던 아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거나 혹은 동정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세은 씨는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아픈 과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공감과 함께 따뜻한 이해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하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늘 씨,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은 하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충격이었다. 그는 세은 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녀는 그런 하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하늘은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더불어 세상의 어떤 울타리보다 든든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연애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랐다. 잦은 훈련과 불규칙한 근무 시간, 그리고 때로는 짧은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하늘은 세은 씨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은 씨는 늘 하늘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하늘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존중했고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켜주었다. 하늘 씨가 나라를 지키는 동안 저는 하늘 씨의 자리를 지킬게요.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하늘은 군 생활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세은 씨와의 미래를 꿈꾸며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세은 씨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강하늘과 김세은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 은우가 가장 앞에서 하늘의 곁을 지키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사단장 이도현 장군님은 주례를 맡아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다. 사단장님의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는 하늘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은 씨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었다.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함께 웃고 울어줄 아내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든든한 친구와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멘토가 있었다. 그날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어린 시절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에게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가족이 생겼다. 그것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결혼 후 3년 뒤 하늘과 세은 씨에게는 예쁜 아들 한도연이 찾아왔다. 작은 아기의 손을 처음 잡아본 순간 하늘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도현이는 그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기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하늘은 다짐했다. 나는 내 부모님과는 다른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아이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지를 줄 거야. 이 아이의 꿈을 짓밟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될 거야. 절대로 버리거나 상처 주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눈물이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된 하늘은 더욱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다. 군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와 아들의 웃음소리에서 모든 피로를 잊었다. 그의 집은 세상의 어떤 요새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강하늘은 이제 4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이자 한 가정의 행복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은 그가 걸어온 고난의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삶의 이유이자 소명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성장했으며 그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관을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는 강한 리더이면서도 병사들의 작은 고충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리더로 존경받았다. 그의 과거 경험은 그를 더욱 인간적인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친구 정은우가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사회인이 된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매달 한두 번씩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의식이었다. 은우는 하늘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고 그 빛은 지금까지도 하늘의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은우는 하늘에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됐어. 너는 내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 하늘은 그런 은우의 말에 그저 웃으며 어깨를 다독여줄 뿐이었다. 그는 은우의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다.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사단장 이도현 장군님과의 인연도 계속되었다. 이제는 예편하여 민간인이 된 이도현 장군님은 가끔 하늘에게 연락하여 식사를 함께 하거나 조언을 해주곤 했다. 장군님은 하늘의 성장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고 하늘은 장군님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가 힘들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장군님은 하늘에게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였다. 장군님은 하늘의 아들 도현이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군인과 지휘관을 넘어 진정한 가족과도 같았다. 강하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선다. 그의 삶은 회복력과 선행의 위대한 힘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고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는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그 불행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더 강해졌다. 친구를 위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결국 그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 버림받았던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과 타인을 위한 삶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다. 하늘은 종종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세상은 때때로 잔인하고 불공평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따뜻함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이 은우를 위해 행했던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늘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우정이라는 비료를 먹고 자랐고 선행이라는 빛을 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이제 미는 자신의 아들 도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을 고대한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사랑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강하늘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는 앞으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친구, 그리고 그를 믿어준 멘토와 함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삶은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겪었지만 이제는 굳건한 돛을 올리고 평온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